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로 운영 6년째를 맞은 익산시 마을전자 상거래의 전체 매출이 1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 입점 농가는 6년 전에 비해 무려 15.7배나 늘었습니다. 주민 반대로 갈등이 불거졌던 군산 성산의 목재칩 공장 예정 부지가 귀농귀촌센터와 스마트팜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정부의 농촌정비 사업에 선정돼 공장을 매입해 철거하고 이 같은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정부 지원이 종료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상생협의회를 열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올해 배터리팩 공장 준공과 전기버스 신모델 개발 등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이들 기업의 지역 정착과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개강일이 오는 22일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개강 연기는 이번까지 모두 6차례나 이어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올해로 운영 6년째를 맞은 익산시 마을 전자상거래의 전체 매출이 1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 농가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면서 입점 농가는 6년 전에 비해 무려 15.7배가 늘었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전국으로 배송될 농산물을 포장하고 있는 한 농가. 귀한 마을이 다양한 요리 재료로 인기를 끌면서 하루 평균 배송 물량만 2kg 기준 300상자에 달합니다. 이 농가는 마을 전자상거래에 입점한 지 4년 만에 매출이 2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제가 직접 이 음식을 해가지고 마케팅 해가지고 제가 음식을 많이 좀 올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만 굉장히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호응도 좋으시고.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매출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연간 매출은 5억 7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 33억 원, 지난해 30억 원, 올 들어 3개월 만에 10억 원을 달성하는 등 지금까지 전체 매출은 150억 원을 넘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사상 최고치인 4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농민들은 생산만 전념해 주시면요. 저희가 유통, 판매, 배달까지 다 저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자 입점 농가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6년 전 73개 농가로 출발했던 것이 올해 3월 말 기준 입점 농가는 1,147개 농가. 무려 6년 새 15.7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제는 마을 단위 공동 입점도 활발합니다. 지역 쌀은 기업 납품용에 집중하고 마을 전자상거래를 통해 과일과 밭작물 등을 집중 납품하고 있습니다. 채소값이나 모든 것이 다 비싸잖아. 근데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마늘 작물, 특수작물을 해가지고 나가니까는 그래도 참 이게 다행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입점 농가가 늘어나는 만큼 온라인 판매처를 7개까지 확대해 전국 소비자를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또 마을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기별, 계절별 기획전과 라이브 쇼핑 방송, 농산물 할인 판매 등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군데 오픈마켓을 이용해서 판매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판매처를 7군데까지 늘려가지고 비대면과 소량 판매 등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해마다 성장하고 있는 익산 마을 전자상거래. 전국 소비자에게 지역 농산물도 알리고 농가 소득도 올리면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도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의회에 따르면 최영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굴과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환경 훼손과 민원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도 포함됐습니다. 전북자치도가 항공기를 이용해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늘 도청에서 한국공항공사와 SK텔레콤, 티맵 모빌리티 등과 전북형 도심 항공교통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북자치도는 올 하반기까지 도심 항공교통산업 촉진 조례를 만들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이면 도심 항공교통 시장 규모가 1조 5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도내 한 건설업체 60대 대표가 실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40분쯤 도내 건설업체 대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는 가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임실군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인근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조배수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 전북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당선인은 오늘 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에서 호남 몫으로 배정됐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운천 의원 낙선으로 도내 11번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며 전북자치도 야당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안 해결 등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2대 총선에서 도내 비례 1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다음 주 전북을 찾아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득표율 45.53%로 민주연합을 제쳤습니다. 이에 따라 총선 이후 첫 행선지로 오는 22일 전주를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고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등 공약 실천에 대한 다짐도 밝힐 예정입니다. 주민 반대로 갈등이 불거졌던 군산 성산의 목재칩 공장 예정 부지가 귀농귀촌센터와 스마트팜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군산시가 정부의 농촌 정비 사업에 선정돼 공장을 매입해 철거하고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목재칩 공장을 건립하려다 주민 반대에 부딪혔던 군산 성산면의 한 벽돌 공장. 수년째 방치된 건물을 허물고 귀농 귀촌인을 위한 보금자리와 공원이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 조정을 거쳐 군산시가 공장을 사들이기로 하고 신활력 산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속도를 냈습니다. 군산시가 최근 정부의 농촌공간 정비 사업에 선정돼 2028년까지 5년 동안 134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공장을 매입하고 철거된 부지에는 24가구가 들어서는 귀농귀촌센터를 지을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타운을 이제 단독형으로 하고요. 연립형도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24세대 정도 이렇게 귀농귀촌 타운을 만들 예정이고요. 또 거기에 뭐 주차장 부지, 도로 부지는 기본이고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공원, 스마트팜 교육장까지 포함해서 또 농촌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을보호지구와 농촌융합산업지구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뿐이 아니고 임산부, 꾸러미, 영유아까지 3만 5천 명 정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급식을 친환경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은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정지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당초 업체는 벽돌 대신 목재칩 공장으로 업종 변경을 냈고 군산시는 불허 처분을 내렸지만 전북도가 행정심판에서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행정심판 후에 3월 3일부터 263일 동안 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공장의 주변에 사는 우리 주민들, 상공리 4개 마을 주민들은 정말로 엄청난 그 피해 본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여름날에도 집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공장이 들어서면 먼지가 나와 농작물 경작은 물론 생활을 할 수 없고 먹거리 지원센터도 코앞에 있어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1년 넘게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운 목재칩 공장. 정무공모에 선정되면서 친환경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3일까지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참여자 5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 중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참여 희망자는 청년시청에 방문하거나 익산 청년시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근로청년수당으로 1,700여 명의 청년들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와 청년들이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로컬 히어로 육성 사업에 참여할 6개 팀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고 로컬 크리에이터 분야 관련 예비 창업가이거나 5년 미만의 기창업가여야 합니다. 선정된 팀은 창업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청년들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익산 금마 저수지의 생태 환경이 회복되면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금마 저수지에서 자녀와 함께 생태학습 활동을 하던 시민이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 3마리를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습니다. 익산시는 생활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던 금마저수지 일대를 서동 생태관광지로 조성해 하천 정화와 친수공간 조성,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금마저수지 생태 환경이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15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의회를 열고 후속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올해 배터리팩 공장 준공과 전기버스 신모델 개발 등 향후 사업 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시는 이들 기업의 지역 정착과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정부 지원이 종료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지난 2021년부터 약 3천억 원이 투자됐지만 530명을 고용하고 차량 4,300대를 생산한 것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 동안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해 48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2차 전지 기업 등 25개 업체로부터 1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지금 계획된 규모가 25개 기업에 약 10조 원 투자도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약 8개 기업이 실제로 공장 건설을 거의 마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 부분은 현실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은 정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지난 3년 동안 마련한 생산 기반을 토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명신과 KGM 커머셜 등 4개 참여 기업은 15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상생협의회에서 사업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명신은 현재 조립 생산 중인 전기밴 세아 생산량을 늘리고 자체 모델 개발에 착수하는 등 생산, 판매 전략을 마련했고 KGM 커머셜은 중형버스 신차종을 개발해 올 하반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창모터스는 오늘 6월까지 군산 공장을 준공하고 소형화물 전기차와 의료기기 등의 배터리팩 생산에 들어가 판로 확대와 해외 수출 진행을 본격화합니다. 전기차 부품업체 코스텍은 올해 말까지 통합전력 변환 구동장치 생산 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제품 양산과 장치 개발에 들어갑니다. 시는 이들 참여 기업이 지역에 안착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는 2025년까지 연구개발 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합니다. 복지기금은 오는 5월 협의회에서 국비공모 신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각 개별 기업에서는 각 개별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 군산 상생의 일자리의 발전이고 또 그게 우리 군산의 발전이고 대한민국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군산형 일자리가 올해 본격적인 생산체계에 들어가는 가운데 군산시의 지원으로 사업의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목입니다.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 군산의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상생협의회를 열고 참여 기업의 저조한 실적에도 고용률이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군산의 고용률은 지난 2017년 52.6%로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58.8%로 6.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력 노동계층인 청장년층 30에서 59세의 하락 추세는 지난 2020년 마이너스 2.62%에서 지난해 마이너스 0.6%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도내 취업자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99만 2천 명으로 전년보다 2만 3천 명이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3만 명 늘었고 사회간접자본과 기타 부문에서 2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2만 1,000명, 2월에는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내 취약계층 초중고 학생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초등학생 46만 원, 중학생 65만 원, 고등학생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원됩니다. 교육급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용품 같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에서 김재민 선수와 이수민 선수가 남녀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열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풀코스에서 인천광역시청 김재민 선수가 2시간 20분 12초를 기록해 남자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삼척시청 이수민 선수는 2시간 35분 46초로 2019년 우승에 이어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원광대 의대 개강일이 오는 22일로 연기됐습니다. 개강 연기는 이번까지 모두 6차례나 되는데요.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의 복귀가 불분명해 정확한 개강 일자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원광대 의과대학. 4월 중순이지만 강의실과 복도에는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지침에 따라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광대 의대 개강일은 지난달 4일에서 오는 22일까지로 모두 6차례 연기됐습니다. 원광대 관계자는 오는 22일 학생들의 복귀 현황을 보고 온오프라인 수업 방식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22일 개강마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원광대 의대는 학생들이 유급 마지노선인 수업의 3분의 1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여름방학 수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광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휴학 처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학생들이 유급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지난 8일 개강했습니다. 전북대 의대는 수업 4분의 1을 듣지 않으면 유급 처리가 돼 더 이상 개강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은 강의실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북대 의대는 온라인 강의를 4주 안에 들으면 출석으로 인정하는 등의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점이 빨리 있기를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대장도 해상에서 어선길이 충돌했습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 19분쯤 대장도 북쪽 해상에서 6톤급 낚시어선과 1.7톤급 소형 어선이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승선원 17명은 해경에 모두 구조됐으며 이 중 1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호관찰 명령을 위반한 10대가 소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군산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16살 A군은 절도로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지만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광주 소년원에 유치됐습니다. 특히 A군은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절도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내 학교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이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됩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도내 766개 학교와 교육시설의 화장실, 탈의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청춘 섬에 있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시의 주소 또는 직장을 둔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각 15명입니다. 참가자 30명은 오는 6월 1일부터 2일, 1박 2일 동안 고군산 군도에서 스피드 데이팅, 포토 미션, 연애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제출 서류를 구비해 시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1963년 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진 전주종합경기장의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시는 이달부터 건물 내부 천장과 벽체에 있는 성면 철거 작업을 진행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는 성면 철거가 끝난 후 철거 작업을 잠시 멈추고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과 가맥축제, 전주 페스티벌 등 대규모 행사와 지역 문화축제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며 본격적인 철거는 주요 축제가 마무리된 후 진행됩니다.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4월에서 2022년 9월 여자친구로부터 2억 4천만 원가량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453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지만 조사 결과 회사에서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으면서 빌린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바이오 특구 공모에 도전장을 던진 전북자치도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도청에서 미국 존스홉킨스 의대 미세 생체 조직 시스템 연구센터와 바이오 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정밀 의학 기술을 접목해 인간 질병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앞으로 전북자치도와 전북대, 원광대 등과 함께 국제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또 연구 인력 교류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채만식 문학관이 군산 여류작가 동인회인 청사초롱문학회 38주년 기념 시화전을 개최했습니다. 도자기의 시혼을 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6월 2일까지 문학관 2층 전시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청사초롱문학회 회원들이 직접 쓴 시와 그림이 새겨진 도예작품 45점, 회원들의 작품이 담긴 시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익산 브랜드 공연이 오는 5월 4일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시립예술단 소속 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 시립풍물단 등 3개 예술단은 서동서랍 판타지의 웨스트 앤 이스트 공연을 제작했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익산 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군산시 자원봉사센터가 오늘 중앙경로당을 시작으로 바퍼스 봉사단을 본격 운영합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인근에서 시범 운영됐던 바퍼스 봉사단은 올해부터 지역 경로당까지 확대돼 운영됩니다. 바퍼스 봉사단 회원 40여 명은 주 1위회로 모두 14차례 경로당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한편 바퍼스란 식사에 밥과 도움 주는 사람들 헬퍼의 합성어로 식사를 도와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익산에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 참여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내일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에 걸쳐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참석자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정보 완전 공개와 책임자 엄중 처벌,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 제정 등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중동 행정복지센터가 찾아가는 지역복지 강화를 위해 홍보책자를 제작했습니다. 홍보책자는 8면으로 구성된 접이식 리플릿으로 남중동 마을복지 기본체계와 위기가구 지원 절차, 맞춤형 복지의 주요 내용, 지역복지 특화 사업 등을 수록했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위촉식이 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09년 처음 구성된 군산시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제안 등 참여 활동 내용에 대해 검토와 피드백을 주고 정책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2023년엔 전라북도 청소년 참여기구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군산시 어린이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장려상 수상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아침에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기온은 10도에서 출발해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최고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